자, 봅시다. 자, 파일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요. 파일은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잘 다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파일도 만들어내야 되고 수많은 파일을 읽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파일 클래스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라든지 그리고 뭐 파일 다운로드 이런데 전부 다 파일 객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파일이라고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쳤어요. 일단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자,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new 파일 이렇게 해서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지금 스트링 타입이 있고 URI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페어런트도 있고 스트링 차일드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스트링 타입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C 드라이브에 템프 폴더 밑에 제가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디렉토리도 파일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한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과연 템프 디렉토리가 만들어질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C 드라이브에 가봤습니다. 템프 폴더 있나요? 안 보인다. 그죠? 템프 폴더가 없다. 그죠?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랫줄을 이렇게 실행한다고 해서 템프와 폴더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그 이유는 파일 클래스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면 파일 혹은 디렉토리가 있던 없던 간에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들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없네? 왜 없지? 그런데 심심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디렉토리.getPass 했다. 그죠? 분명히 디렉토리 없었다. 그죠? 그래서 실행해봤어요. 나온다. 그죠? 없는데. 그죠? 희한하다. 그죠? 맞나요?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파일이라는 객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에는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경로를 가지고 있는 파일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된 폴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exist라는 메서드와 그리고 make directory, make directories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똑같이,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getPass가 돼가지고 자, 똑같이 하나 더 해보죠. 이렇게 파일 1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일 1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파일 2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 2 이렇게 했습니다. 찍어 볼게요.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폴더에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없단 말이에요.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파일 객체가 생성은 하되 이 경로를 가지고 있는 놈을 얘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울러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장표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getPath 방금 써봤고요. length가 있다. 그죠? 파일이 있으면, 출력이 됐으면 이 length도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있다면 말이죠. length 이렇게 찍어봤어요. 11번 빵 하고 나와요. 그죠? 없는데, 우리 눈에는 없는데, 그죠? 희한하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하여 우리는 이제 exist 메서드와 그리고 create 뭡니까? new file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네. new file 메서드 하고, 그리고 mk dirs 메서드를 통하여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줘야 한다. 폴더를 만들지 않고 파일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얘는 인스턴스는 지금 보다시피 생성이 됐다. 그죠? 맞잖아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기에 length도 쓸 수 있고 getPath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물리적으로 폴더나 파일을 만들지는 않지만 인스턴스는 생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확인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치지 말고 보세요. 자, 파일 이렇게 하고 파일 3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new 하고요. 파일의 생성자 중에서 URI를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URL은 많이 들어봤는데 URI는 뭘까? 몰라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URI하고 URL은 틀려요. 그래서 U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니폼 리소스 아마 아이덴티피케이션인가 뭐 그럴 거고요. URL은 뭐죠? 로케이션일 거예요. 아마 뒤에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URI, URL 한번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URI하고 URL의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맞네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맞죠? 그리고 URL은 로케이션일 겁니다.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맞죠? 맞나요? 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파일 객체를 가지고 제가 URI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new URI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URI 객체는 통합 자원 식별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자원들을 나타내는 유일한 유니크한 주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만드는 방법이 한번 보시면 스키마 적고 그 다음에 종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바넷에 있어요. URI는
그래서 네트워크 폴더에 아니, 패키지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줘야 돼요. 자, 이 파일은 txt 파일이든 아니, 파일2든 이건 전부 다 파일이다, 그죠? 네, 그래서 파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역슬러시 3개를 문법이라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URI syntax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add throw declaration 해서 exception으로 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주게 되면 자 파일이라고 알려주고요. 이거는 로컬호스트죠, 그죠? 현재 맞나요? 네, 로컬호스트를 대상으로 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 파일을 지금 현재 이제 인터넷에 올리든 뭘 하든 할 때 내가 접속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3이라고 줬어요. 이것도 3으로 한번 줘볼게요. 찍어보니까 똑같이 파일 3이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거죠. 자 URI는 문자열 전송과 조작을 위한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URL 네트워크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프로토콜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죠. 통신규약이라는 거. 그래서 URI는 통합자원 식별자, 인터넷에 있는 자원에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URI를 사용하는 예를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야.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건 서버다, 그죠? 이까지, 그죠? 서버다, 그죠? 서버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서버 안에 템프 폴더 밑에 파일 3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URI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파일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URI 객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index.jsp라든지 index. 무슨 파일로 그 폴더를 경로를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파일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러한 URI 값을 주고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URI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 getPath하고 length까지 찍어보니까 인스턴스가 이렇게 살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가 자 exist 라는 메서드가 있다, 그죠?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니까 false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이게 바로 물리적인 공간, 공간, 디스크죠. 디스크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이용을 해서 if 해서 하고 나서 디렉토리부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복사를 그대로 해서 얘가 물어보고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fals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false 나올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false니까 물리적인 하드 공간에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만들어줘야 하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디렉토리 이렇게 하고요. 디렉토리가 지금 경로가 템프 밑에 디렉토리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점 했어요. 점하고 mk dir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불린 타입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죠. 성공했으면 true를 리턴할 것이고 안 했으면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자, 이렇게 mkdir을 메서드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sysout 이렇게 하고 result 찍었어요. 이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에? 현수, 이 true가 왜? 그렇죠. mkdir은 자 실행을 해보죠. 일단 true가 나왔다. 그죠? true가 왜 나왔죠? 내가 뭘 만들었나요? 어디 갔나요? 템프 폴더. 이게 만들어져 있었네요. 다시 지우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false가 나오죠. 그죠? 맞나요? 내가 왜 만들었지?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왜? 얘는 지금 디렉토리가 템프 폴더가 있어야 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내가 지워보죠. 중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겠다. 그죠? 실행해보죠. true가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디렉토리가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지웠어요. 거기 다시 원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페어런트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걸 쓰면 안 되겠다. 그죠? 맞나요? 왜요? 왜요? 뭔데요 이게? 자, 부모 디렉토리가 없으면 자기 자신인데 왜 또 자기 사진이래? 자기 자신의 폴더를 만들고 부모가 있다면 그 안에 자신의 폴더를 만든다. 단 부모 폴더가 없는데 경로를 부모를 줬다면 폴더는 당연히 안 만들어져야 정상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신에 뭐 쓰라고? 이거 대신에는 이제 우리가 mkdir s를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실행을 했어요. true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어때요? 템프가 여기 생성이 됐다.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보니까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다. 그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까지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붙여 넣도록 하죠. 이번에는 디렉토리가 exist가 아니고 이번에는 파일 1 이 exist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없다 그죠?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메서드가 뭡니까? 파일 1. 생성 create 그죠? new file 이렇게 생성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아이고 이렇게 파일 1.txt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가 나왔고요. 가봅니다. 가보니까 왜 없죠? 여기 있죠. 내가 여기 템프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 1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이트는 당연히 0바이트죠. 그죠? 네.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아이고 이거 왜 뒤로 안 가? 템플 폴더를 날렸어요. 날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디렉토리를 안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바로 IO exception이 뜨죠. F8번을 눌러보면 IO exception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뜹니다. 그죠? 그러니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듯이 얘도 폴더를 먼저 만들어 두고 여러분들이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죠? 역시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파일 2 그리고 파일 3 그리고 파일 3 파일 2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파일 1, 2, 3 각각 파일 1, 2, 3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맞나요? 실행을 해보죠.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봅니다. 자, 템프 폴더 여기 있고요. 왜 얘네들은 안 올라오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아, 파일 2죠. 2, 3, 그죠? 네,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왜 파일 1은 왜 안 나오나요? 이미 생성됐으니까 안 나오겠죠? 여기에서 폴스가 아니고 얘는 true를 리턴하니까요. 그죠? 네, 이제 아시죠? 자, 이 세 개 만들어졌다. 그죠?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파일을 물리적으로 이제 만들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디스크가 존재하는지 공간에죠. 공간에 존재 확인한다. 공간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없다면 파일이 디렉토리나 파일을 만들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자, 치지 말라니까 보시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나중에 쳐도 되잖아.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 객체를 하나 이렇게 또 역시 해서 tmp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new 파일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temp 폴더에 있는 얘를 파일 객체로 만들었어요. 파일 객체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얘를 내가 getPath를 한번 찍어보면 당연히 getPath는 C의 템프라고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이것들은 안 찍힌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찍혔어요. getPath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폴더 어디 있나요? 템프 폴더 요 밑에 있는 디렉토리부터 파일 1, 2, 3 4개의 파일, 즉 디렉토리 하나, 파일 3개 이거를 다 뭐가 있는지 내가 다 끌어내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tmp 하고요. 점 list files가 있죠. 근데 files가 지금 필터가 있고 그리고 그냥 파일즈가 있다. 그죠? 예,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하니까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파일 객체다. 그죠? 파일 배열.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하게 파일 배열로 이렇게 받아 주도록 하고 컨텐츠라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심플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이거는 뭐 하는 거겠어요? 만들어진 날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좀 날짜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콘솔에다가 이렇게 날짜, 탭, 시간, 형태, 크기, 이름 등등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 줍니다. 그 다음에 SDF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포맷으로 new date를 넣어 줍니다. 자바 util에 있는 new date를 넣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파일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향상된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자 파일 하고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장소가 컨텐츠다. 그죠? 예, 컨텐츠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날짜가 먼저 찍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날짜를 찍어 줍니다. 그게 바로 최종 수정 날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스 아웃 해가지고 아이고 시스 아웃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SDF에 포맷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하는데 그죠? 호출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넣어주는 타입을 SDF 포맷에다가 이거는 내가 왜 찍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에다가 new 하고요. 그리고 date를 역시 주고요. date에다가 date의 매개 변수로 우리가 파일에 점 해서 last modifiered라고 되어 있다. 그죠? 맞나요? 예. last modifiered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자 아까 전에 지금 시간을 내가 찍어 본 거고요. 이거는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이 당연히 내가 앞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미 앞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tmp 이 파일 3을 내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라고 만들고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시각이 저장을 했을 때 11시 16분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16분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됐나요? 예. 요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탭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복사해서 이렇게 탭 이렇게 해서 이래야 좀 딱 맞네요. 예, 요렇게 그죠? 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야 될 게 시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나타내야 된다.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를 나타내야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if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is 디렉토리냐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디렉토리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겠죠. true 리턴하면 sys out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역슬러시 t를 두 번, 한 세 번 해야 되겠네요. 세 번 하고 여기에다가 아니죠. 역슬러시를 한 번만 하면 두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dir 이라고 이렇게 디렉토리다라고 표식을 해주고 역슬러시 t 두 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형태니까 파일이면 이름을 얻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에 getName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아하 이게 왜 이딴 식으로 나왔죠? 내가 프린트 ln을 했군요. 위에서도 그죠? 날짜 이거 찍고 여기에서도 프린트 ln을 해서 그렇죠? 맞나요? 네, 요렇게 하고 요것도 줄이도록 하죠.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형태가 dir이고 이름이 디렉토리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나옵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응? 아, 그렇죠. 예, 맞네요. 이거 제가 프린트 ln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죠. 여튼 요렇게 이제 dir이 나온다. 그죠? 예, 그리고 이름도 요렇게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찍으니까 옆에서 계속 갖다 붙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else라면 파일이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데 여기서는 뭘 주면 돼요? 파일이니까 디렉토리라고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역슬러시 두 번 하고요. 얘는 먼저 크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메서드? length 쓰면 된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역슬러시 탭을 더 한번 하고 이름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file.getName getName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서 한 칸을 내리면 줄바꿈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C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보기 좋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죠? 자리 칸을 dir 찍은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역슬러시 t를 한 개 더 줘야 되겠네. t를 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까? 크기 한 개 더 줘야 되겠네. 역슬러시 t 해서 크기 요 정도 주면 되고 그리고 이름은 됐네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요 정도 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요거는 바이트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UTF-8이니까 5글자라서 15 뭐예요? 15 단위가 뭡니까? 15바이트가 되죠. 그죠? 예. 됐나요? 예. 그리고요, 요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원래 컴퓨터 개론이나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파일이라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URI 할 때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 지정자로 이제 줄 때 FTP 서버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HTTP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 텔넷은 이렇게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봤습니다. 끊을게요.